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오늘은 재회하려면 자비스가 되어라 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 연애와 재회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한 픽포브라는 채널로 유명한 게 저희 연애 자격 유튜브이긴 하지만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좀 많이 놀라셨을 수 있어요. 평소 같지 않은 좀 약간 진지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뭐 재회하려면 자비스가 되라 이런 제목에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희원쌤 재회 특강에 마블 영화 캐릭터가 등장을 하니까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비스가 될 수 있다면 재회는 가능합니다. 물론 제목만 보자면 진짜 연애 자격 유튜브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오늘의 영상 역시 평소처럼 진지하고 팩폭이 가득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재회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애 자격 유튜브에서 뼈를 많이 맞으셔야 되거든요. 특히 저희 희원쌤 단톡방까지 찾아오시는 열성 구독자분들은 제가 단톡방에서 팩폭 멘트를 되게 많이 날려드리는데 그때마다 순살치킨이 되시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세요. 팩폭은 아프지만 하지만 어차피 내가 깨달아야 재회가 제대로 된다면 차라리 순살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 말씀드릴 것은 없거든요. 제목이 곧 결론이긴 해요. 재회하려면 자비스가 되시면 돼요. 근데 자비스가 뭐냐? 아마 영화 아이언맨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셨다고 해도 제가 말하는 자비스가 뭐 어떤 의미에서 끌어온 개념인지 이런 게 확 와닿진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선 그러면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에게 자비스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이언맨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 먼저 살펴볼게요. 그를 좋아하는 마블 팬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토니 스타크를 동경하는 사람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솔직히 남자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해요. 돈도 많고, 또 이제 성공한 CEO기도 하고, 실력 있는 테크니션이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또 무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또 심지어 최첨단인 아이언맨 슈트를 본인이 입고, 본인 스스로가 또 로봇처럼 돼가지고, 히어로가 돼서 악당들이랑 싸워요.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예요. 그쵸? 남자분들의 정말 모든 꿈과 로망을 현실화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토니 스타크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비스가 주인공이에요. 자비스는 이런 토니를 보좌를 하는 AI 비서입니다. 비서라고만 하기에는 정말 많은 일을 수행을 하죠. 토니의 대저택을 관리하는 집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 관리도 하고 있고, 또 토니가 아이언맨으로서 전투를 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토니랑 소통을 하면서 상황을 브리핑도 해주고, 또 그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 심지어 해킹까지 하면서 토니를 보좌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 때에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해주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자비스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물론 완전히 파괴돼서 사라진 게 아니라 비전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긴 하지만 팬들이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자비스는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토니 스타크를 서포트하는 인공지능은 프라이데이입니다. 사실상 자비스와 프라이데이가 가진 능력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마블 팬분들은 프라이데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자비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비스는 토니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길래 그저 인공지능일 뿐인데도 마블 팬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캐릭터가 된 걸까요? 사실상 자비스는 그저 일 처리를 잘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물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자비스의 모습이라는 거는 거의 목소리랑 그리고 자비스가 토니에게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되게 입체적인 3차원적인 모습의 그런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여주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은 이 자비스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 TMI를 하자면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연자TV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하셨냐? 이제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에서는 볼드모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번에는 마블 영화 캐릭터 관련으로도 영상을 찍어달라 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자비스를 고르게 된 거예요. 여기 대화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은 초반에는 뭐 스파이더맨, 타노스 등의 캐릭터가 물망에 올랐으나 제가 재회를 하려면 자비스가 되세요 라는 제목을 던져봤더니 모두 이제 이렇게 탄성을 지르셨어요. 그리고 저도 뭐 스파이더맨, 타노스 이런 캐릭터들을 재회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물론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할지 이 부분은 정확히 딱 지금 형태가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비스부터 찍게 된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캐릭터랑 재회를 재밌게 연결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잘 엮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랑도 연관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비스 같은 경우는 연결 지어서 얘기 드릴 부분이 굉장히 주제가 명확한데 스파이더맨이랑 타노스는 생각 중이에요 아직. 어쨌거나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자비스와 재회를 연결지어서 영상을 제가 찍겠다고 하니까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하인 척 까칠한 토니를 다스리는 자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피디님, 이거 화면이 왜 이래? 피디님! Sir, 잠시 시스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합니다. 뭐야, 놀랬잖아, 피디님.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죠. 일단 자비스는 그저 일처리 잘하는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라 주인공 토니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는 존재였어요. 때로는 빈정거리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토니가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저 수동적인 인공의 존재라고만 하기에는 상당히 능동적인 모습으로 토니를 서포트를 했고요. 조언자이면서도 동시에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아이언맨 3에서는 수십 대의 아이언맨 군단을 토니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비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지휘를 할 정도로 진짜 동료로서도 굉장히 좀 믿을 수 있고 똑똑한 존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토니에게 이런 자비스가 정말 그저 인공지능이었을까요? 만약 자비스가 사람이었다고 치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는 자비스가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은 아니니까 파괴되었다 라고 하지만 만약에 자비스가 사람이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토니의 일상에서 비즈니스에서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자비스가 죽었다고 했을 때 토니의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걸 재회라는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과연 토니에게 자비스만큼의 존재였나요? 토니 입장에서는 자비스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기술이다 보니까 비슷한 존재인 프라이데이를 바로 만들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 자비스가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그만큼의 추억과 신뢰를 쌓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자비스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자비스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대신해야 했다면 집사 1명, 뭐 연애 컨설턴트 1명, 저 같은 그리고 경영 대리인 1명, 아이언맨 슈트 관리인 여러 명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이렇게 사람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뽑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토니가 진짜 이들을 각각 관리를 하면서 이제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존재로 느끼게 되려면은 토니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사람이 자비스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나를 이용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행복을 빌어줬던 사람. 때로는 자기 할 일보다, 자기 입장보다 내 할 일, 내 입장을 본인도 곤란할 텐데도 우선시 해줬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미처 털어놓지 못할 만한 그런 비밀도 내가 믿고 털어놓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내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있을 때 누구보다 나의 미래를 염려를 해주면서 결정을 도와줬던 사람. 내가 힘들 때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내가 잘 될 때는 누구보다 기뻐해줬던 사람. 본인이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때에도 뭐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기보다는 최대한 내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좋게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줬던 사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떠나간다면 누구라도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에게 이런 존재였을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댈 만한 존재였다면 상황이 힘들든 뭐든 여러분 곁을 떠나기가 무서웠을 거예요. 마음 편히 기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어깨를 내가 뿌리치고 혼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맘 놓고 기댈 수가 없는 거고 어차피 기댈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 휘적휘적 걸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관계를 오래 이끌어 나가는 진짜 비결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맘 편하게 기댈 수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굳이 나를 뿌리칠 이유는 없어요. 물론 기댈 수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소중한 사람을 내가 잃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까지도 사실은 내가 해결을 해서 내 옆에 붙어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이 떠난다면 상처받고 후회를 하는 건 나잖아요. 인생을 최대한 덜 후회하면서 살려면 연애에도 사실은 빅픽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연애는 그저 감정대로 하는 거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정말 착각인 이유가 뭐냐면 화난다고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다 낸다고 할게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져요. 내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나랑 연애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연애도 결국 서로 행복하자. 그래서 하는 건데 안 봐도 될 모습들, 서로의 밑바닥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면은 사실상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자꾸만 남는 게 상처밖에 없는 이 관계에 환멸이 나고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만약에 잘 안 되시면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난다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 퍼붓고 여러분 입장에선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 본인의 밑바닥 모습을 다 나한테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좀 놀라운 그런 모습들까지 나한테 막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모습까지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밸런스 게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좀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들이 되게 많은데 상대가 사실 그런 사람이라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연애는 아가페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느껴져야 지속이 되는 건데 우리의 현재조차 불행하다면 미래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토니는 자비스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도 그만큼 든든한 존재인가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재회를 하고 싶다면 연애가, 사랑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애도 똑똑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자비스처럼. 자비스가 정말 좋은 연인의 표상인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모든 걸 토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여나 토니한테 잘릴까봐
폐기당할까봐 겁내고 눈치 보지 않아요. 자기보다 일이나 페퍼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내가지고 토니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고요. 그리고 심지어 능력도 뛰어나죠. 이런 존재가 어떻게 매력이 없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비스 정도는 됐을까요? 그분한테? 모든 것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보통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준 편이었는지, 혹시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거나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서운해한 적은 없는지, 혹시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다 주고 너무 잘 해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볼까봐 해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안 해주고 재면서 반응을 떠본 적은 없는지, 그리고 입장 바꿔서 그런 행동을 역으로 내가 당한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평생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지. 다소 가벼운 주제처럼 보였을 제목이긴 했어요. 그쵸? 오늘 제목이. 하지만 제목이 주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오늘도 무거운 이야기들을 던져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원래의 재회의 정답은 있을 때 잘하는 거긴 해요. 이미 그걸 내가 못한 결과로 이별이라는 결과가 나버린 상황에서는 있을 때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잘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이별을 한 거다 보니까 사귈 때처럼 직접적으로 내가 잘해주기도 어렵죠. 그리고 상대분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기대가 없기도 하고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미 그 사람을 놓치기 전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혼자 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로 느껴지신다고 하시면은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어요.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거나 혹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한테는 무엇을 기대를 했던 것 같은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못해줬는지, 그 사람은 왜 최종적으로 나한테 기댈 수가 없었는지, 그동안 내가 보여주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별을 결정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지에 찬찬히 적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도 찬찬히 보고 함께 의논을 해드릴게요. 진단지랑 카톡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쳐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